자, 알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입니다. 건축 규제로 이제 왔습니다. 건축 규제하면 크게 대지, 도로, 구조와 설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기타 제한상으로서 높이 규제도 별도로 있다. 보시면 크게 보시면 5개 파트입니다. 대지, 도로, 구조와 설비와 높이 제한 해서 총 5개 파트가 있습니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꼭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입니다. 대지의 조건이 있겠죠. 대지에 관한 규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쭉 배우신 것은 대지 면적을 배우셨고요. 또 대지의 범위를 배웠습니다. 1필지, 1대지의 원칙. 여기서는요, 대지의 조건입니다. 대지 조건. 자, 대지도 각종 어떤 안전 조건, 그 다음에 환경 조건, 또 최소 넓이 조건 등을 갖춰야 됩니다. 대지 내 공지도 있고요. 그래서 대지의 안전과 대지의 조경, 환경 조건과 또 쉼터, 공개 공지와 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대지의 분할 제한에 것은 대지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넓이, 인정 면적, 그 다음에 대지 앞뒤 좌우의 공지, 띄어서 환경 등 또 방화 등을 또 대비한다라는 의미가 총 5개 파트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가보시면 대지의 안전도죠. 대지도 안전해야 지어질 건물도 안전하다. 아무리 콘크리트 받고 잘해도 이 대지가 물러서 건물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지가 안전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대지는요, 인접하고 있는 붙어 있는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저대지 금지의 원칙입니다. 도로보다 밑에 있는 땅에서 건축할 때는요, 요 대지 성토한다죠. 논 보시면 논이 대부분 다 도로 밑에 꺼져 있죠. 물 안 빠지려고. 그런데 그 논에 건물 지을 때 성토한다랍니다. 흙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당 또 한 평당 해가지고요, 한 7만원, 8만원 정도 흙을 부어 넣어야 성토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면을 맞추거나 또 높은 곳에 있어야 건축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보시면, 자, 문제가 도로 밑에 있으면 뭐가 문제입니까? 아스팔트 때문에 빗물이 넘쳐와서 땅이 물러지면 건물이 위험하다. 이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이 도로 밑에 있는 저대지 일대도 배수 시설 잘 갖추고 있거나 방습이 필요 없는 건축물 건축할 때는요, 밑에 있어도 대지 도로 밑에 있어도 건축이 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었으니까 이 문장 다 봐주세요. 당연히 습한 토지라든지 매립지에서는 바로 건축을 못합니다. 성토해서 또 지방 개량 등 조치가 되어서 안전성 확인될 때 안에서 건축을 할 수 있다가 또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송계, 붕괴될, TV에서 보지만 토사가 갑자기 확 무너져가지고 공장을 치고, 건물들을 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있는 토지의 대지를 조성할 때입니다. 그때는요, 깎아야 돼요. 경사지니까 깎아야 되겠죠. 깎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떤 경사지가 생깁니다. 이럴 때 보시면요, 요 토사 위협을 막고자 옹벽 설치 등 안전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옹벽 설치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딱 보시면요, 경사도 각도가 1대 1.5 이상 각도가 나오면 이 경사지 높이가 1m 이상 될 때부터 이제 옹벽을 설치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옹벽 높이가 2m 이상이 될 때는요,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옹벽에는요, 지지대 또는요, 배수구 외에는 돌출물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것들 체크를 해주세요.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대지의 조경편도 참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고 아주 쉽게 나오기 때문에 틀리시면 절대 안 되는 파트가 또 요 편이 되겠습니다. 대지의 조경입니다. 자, 조경,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서 대지의 조경 설치 업무를 부여합니다. 근데 건물 크기도 물론 이 연관이 있겠지만 명시적인 어떤 제한사항들은 대지 면적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부터 이제 일정 주어진 업무 비율 이상의 조경을 또 설치를 하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업무 비율 오른편에 좀 20%, 10% 많습니다. 많은데 보통은 10% 이상이 대부분입니다. 땅 넓이의 10% 이상 나무 심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면제상 참 중요하죠.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농촌에는 조경이 필요 없습니다. 천혜에 잘 갖춰진 조경이 주변에 많이 있다 이거죠. 도시 안에 주상공업지역 말고 녹지가 있는데 이것도 다 이게 포함이 되어집니다. 자, 농림지역, 농사짓고 살림 있는 곳이죠. 관리지역, 관리하는 곳입니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녹한 농자지역은요, 따로 조경 필요가 없다.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지면 다 갈아엎고 새 아파트 단지를 확 짓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사업일 때는 조경이 필요하지만 보통 보시면 일반 지구 단위 계획 사업이 아니고 녹한 농자 보통 일반적인 농촌 토지에서 건축할 때는 조경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또 염분 토지죠. 자, 나무는 심을 수 없지만 건물은 염전에 가시면 있습니다. 축사들 전부 다 일본 지역에서만 나오지 딴 지역에는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자, 우리 가설 건물 가운데에서 신고된
대상 가설 건물은요, 모델하수가 크죠. 나무 심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뭡니까? 허가 대상 가설 건물, 도시공약 시설 부지에서 도로공사할 때 다 나무를 베어버립니다. 이런 것은 필요가 없다 해서 구분하시고요. 자, 5번과 6번, 특히 5번이 참 시험에 여러 번 나왔었죠. 공장은 3개 중에 하나만 파미되어지면 필요 없습니다. 공장 터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공장의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공장이 산업단지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으면 적용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이것도 적용이 필요 없다. 단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물류시설을 갖추면 대지가 200 이상이면 적용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관광업자 붙거나 휴양자 붙거나 골프가 딱 붙어요. 그럼 적용이 필요 없습니다. 왜? 관광, 휴양, 골프는 또 적용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자들이 알아서 고객을 끌기 위해서 멋지게 합니다. 하지만요, 원래 이러한 것들이 다 이 산속에, 바닷가에 잘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지형을 이용하라. 이런 의미가 포함이 되고, 하고 싶으면 하라. 제한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 골프 붙으면요, 적용 의무가 없습니다. 예, 보시고요. 또 3번상도 참 중요하죠. 옥상 조경에 대체하는 부분 참 중요합니다. 자, 조경이라는 것은요, 자기 땅 안에서 건물 밖에다 거의 대부분 다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자, 요 건물 관련되어서 어디 장소에 설치해 놓으면 땅에 설치할 조경이 되었다라고 대체되는 공간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냐? 건물 옥상입니다. 옥상. 건물 내부가 아니에요. 옥상입니다. 옥상에 하늘공이라고 그러죠. 하늘정원. 옥상에 조경을 설치했습니다. 이때 옥상 넓이가 아닙니다. 옥상에 설치한 조경의 넓이입니다. 옥상이 1000인데 조경은 300이다. 그럼 300을 말합니다. 이 옥상에 설치한 조경의 3분의 2까지만 조경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거 300을 설치했다. 200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조경 어무면적, 땅에 설치할 어무면적이 만약 100이야. 100. 옥상에 300 했는데 이것이 200으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땅에 설치할 100보다는 훨씬 더 많습니다. 땅이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땅에 설치할 어무 조경 면적의 100분의 50을 대체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넓게 옥상을 다 채워서 적은 꾸미도 땅에는 어무 면적의 반은 땅에 심으라 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되었죠. 그래서 3분의 2, 100분의 50 이것도 기억 꼭 하시고 의미를 파악을 해 주십시오. 자, 세 번째 공개 공지 등이 뜹니다. 쉼터란 말입니다. 쉼터, 열린 공지다 이 말도 쓰는데 법적인 용어는요 공개 공지 등입니다. 한마디로 쉼터다. 이 건물 출입자들이 건물 속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나와서 쉴 수 있는 장소 건물 밖에 쉼터를 꾸민다. 공개 공지 등이라 부릅니다. 쉼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쉼터란 것은요, 농촌은 사실 천혜의 쉼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안에서도 건물 많은 곳에서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일준이, 상준이가 살고 있는 장소네요. 그래서 여러분 주거지역 하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전용 주거지역도 있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은요, 서울시를 보시면요, 저기 성북동이라든지 저기 한남동이라든지 고급화되어진 그런 고가 주택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요, 주민들이 차로 왔다 갔다 하지 사람이 나와 있지를 안 합니다. 일반인들도 가보면 불편합니다. 산동네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용 주거는 아니고요. 흔히들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일반 주거죠. 아파트 많고 상가 많은 곳이 바로 일반 주거입니다. 이런 곳에서 대부분 다 내방객이 참 많겠죠. 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비슷한 곳입니다. 더 활성화되어져 있습니다. 또 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상업지역입니다. 중공업지역 이런 장소에서만 다수가 이제 중공업지역은 서울 같으면 성수동과 영등포일 때는 말합니다. 일반 공업지역 저기 구로 단지 안이라든지 저기 인천에 보시면 무슨 공단 속에는요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에는 잘 출입도 안 합니다. 거기서 또 누가 쇼핑하겠습니까? 하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준이, 상준이라는 이런 장소 네 가지 지역, 일준이, 상준이,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 안에서 자, 그 대상 건물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장소 안에도 공장이야 큰 이런 것들은 또 일반 외부인들이 내방 안 합니다. 그래서 설치 대상 건물이 있습니다. 문화집회시설, 극장, 종교시설, 교회, 절, 저기 성당, 판매시설, 백화점, 이마트 말합니다. 이 판매시설 잘 보시면 농수산물 유통시장 제외한다. 첨가물 도매시장요 새벽에 와가 장사하기 바쁘지 쉬고 안 하십니다. 운수시설들은요 우리 물류시설들 말고 여객용 시설, 김포공항, 또 저기 인천공항 등 이것만 말합니다. 또 숙박시설 보시면은요 큰 대형 숙박 시설대 커피물로 참 많이 갑니다. 또 업무시설 건물대 보시면 누구나 미팅하러 가고 일부러 갑니다. 그래서 문종판, 운숙, 업무시설, 임대 요것들이 전체 건물 토탈 연면적이 아니고 그 건물 부분만 쓰고 있는 극장 서는 부분 등의 면적이 5,000제곱미터 바닥 면적 합계 이상일 때 그렇다라고 딱 되어 있죠. 이걸 잘 보니까 5,000제곱미터 이상이 문종판, 운숙, 업무시설, 업무를 빼고 문종판, 운숙, 종합병원 집어넣으면 다중 이용 건축물이죠. 그래서 그때 할 때 설명할
설명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5천 이상 되는 문종판, 운숙, 업무시설은 이제 공기공지 설치 대상인데 문종판, 운숙, 종합병원은 이제 다중이용 건물이다.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준위, 상준위, 문종판, 운숙, 업무시설 5천 이상. 이건 반드시 외워두시고요. 자, 설치하는 거기 공기공지 면적은요, 10% 이상이 아니고 10% 이내입니다. 10% 이내에서 건축 조례에서 정해주는 면적 이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보시면 조경 면적으로 설치가 딱 되어지면요, 이제 그 면적이 공기공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나무, 어차피 큰 건물들 나무 심어야 되거든요. 나무 심고 의자 몇 개 갖다 놓으면 조경도 했고 공기공지도 같이 인정해 줍니다. 자, 또 매장 유산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이죠. 과거에 매장 문화재라 부른 것이 매장 유산 문화재 유산이 바뀌었죠. 매장 유산의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일 때 보시면 그것도 공기공지 설치 면적으로 인정해 주겠다 해서 저기 뭐 풍납동 등에 땅만 파면 뭐가 나오니까 그 부분 딱 보존하면 공기공지 같이 인정 땜빵해 준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해서 이렇게 공기공지 설치했습니다. 혜택을 줍니다. 혜택이 뭐냐 하니까 자, 건폐율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완화를 해주는데 실제 대통령령을 딱 보시면 완화되는 상세한 어떤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용적률과 높이 제한에 한해서 1.2배까지 완화해준다 해서 건폐율은요 1.2배라고 하는 구체적인 완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완화사항이 없다 보니까 1.2가 나올 때는 용 2만 기억하시고 용 1.2가 안 나오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개공지는요 다 오픈해야 돼. 개방을 해야 돼. 출입 제한 못합니다. 못하지만요 연간 60일 범위 안에서 해당 그 건축물 목적에 맞는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등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른편 날개하고도 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사항이죠. 보십니다. 자, 건축분명성의 주의 특례 중에서 나옵니다. 요건 이미 살짝만 나왔지만 또 봅니다. 공동주택을요 지금 신축하는데 장차 15년 이후에 리모델링 하기 쉽게 설계해서 신축한다. 그러면 혜택을 준다 했습니다. 뭐냐? 용의를 100분에 120%, 20% 더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친능형 건축물이죠. 건물을 통제할 수 있는, 핸드폰으로 불을 켜고 끌 수 있는 이런 식의 인증받은 건물이면요. 조용히 혜택을 줍니다. 혜택이 15%의 혜택이거든요. 혜택인데, 자, 조경은 혜택이 뭐냐? 빼줘야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에 85입니다. 근데 용적률과 높이자는 더 주어야 혜택입니다. 그냥 100분에 115다 해서 조용히 15% 혜택 이렇게 해서 체크해 주십시오.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대지의 분할 제한부터 이제 대지안의 공지 등 또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이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